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공개 행보를 했는데 찾아간 곳이 YS 김영삼 전 대통령 영화 시사회장이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 보고 나오는 길이라서 다른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어제 윤리 결정에 북한 수령론, 나치즘이라는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조금 톤 다운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YS 김영삼 전 대통령 시사회를 갔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공개 행보에 대해서. 왜 YS냐? 좀 의문이 있거든요. 김영삼 재단 이사장이 이런 영화를 개봉하니까 예. 와달라라는 공식 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퇴임을 전후해서는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분이 이 임기 전반기에 했었던 업적들이 폄훼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다시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면 보수 출신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 상황과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예. 보수의 길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할 거냐, 어떤 수구 보수로 갈 거냐, 아니면 미래로 갈 거냐 이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 시절에 비록 민주진영에선 변절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평화적으로 군사 정권을 마무리하고 문민 정권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정통 보수 정신을 가진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정국과 또 이 영화 개봉 시기와 맞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공개 행보를 한 것으로 예. 이해해 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었네요. 그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의 국민의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셨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출발하는 것도 직접 해내셨습니다. 원한 포인트 잠시 표시하시겠습니다. 스탠 뒤로 반복 이동하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연.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대통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은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당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 예. 그렇죠? 그때 한 얘기가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예요. 아, 그 얘기가 그때 한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나 제명시켜도 나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앞서서 김영삼 전 대통령 사실은 보수 출신 대통령 중에 감옥에 안 간 분이 거의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감옥에 안 간 분이고 또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경제 민주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킨 예. 그런 분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 업적을 누가 이제 비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보수 진영에서 존경할 만한 정치인으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뭐 지금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멘토나 예. 또는 뭐 롤모델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장동혁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죠. 이제 예. 지금 이제까지 사실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다. 자기의 제명은. 예. 아니 당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거기다가 임금직 욕을 한들 뭘 한들 그게 뭐 죄라고 지금 여기까지 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고 자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 예. 그래서 YS가 제명될 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나는 새벽은 온다처럼 나를 지금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예. 이건 나를 결코 정치인 한동훈을 죽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예. 마침 그 영화가 개봉을 했다. 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조용술 대변인께 신주전 의원이 이렇게 비유를 했대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랑 전두환 전 대통령 비교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뭐 비교가 잘못된 거죠. 네. 그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지. 그리고 왜 그 전에 그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들하고 나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이제 회의실이죠. 회의실에는 네. 세 분의 대통령 영전이 걸려 있습니다. 건국을 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의 지금 영전이 지금 걸려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대통령의 영전을 지금 걸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감론을박은 있지만 한동훈 그 대표가 이제 계승해야 될 정신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김영삼 대통령만의 정신이 아니라 모든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했던 대통령들의 과오를 전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영삼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이 워낙 이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도 되게 유명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 당내의 문제를 갖다가 엄중한 이제 군부 정권 시절과 싸웠던 그 메시지하고는 좀 분리해가지고 예. 당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보를 지켜보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궁금한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진짜 보수의 가치는 이거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도 예. 시장주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안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미동맹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본인을 김영삼에 동치화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글쎄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했었던 연설 하나하나 그렇게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보수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데 시장 경제의 중심은 경쟁이었습니다. 예. 그 경쟁을 촉진하되 그러나 경쟁에서 이탈한 사람까지 보듬을 수 있는 시장 경제가 돼야 된다고 했고 예. 안보는 튼튼한 안보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하다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수적 가치로 시장 경제와 이 안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좀 외면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에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1992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아마 첫 선거를 그 대선을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93년서부터 시작된 개혁 정국으로 인해서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때 9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도 세대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물론 그 IMF 외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폄훼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른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수 진영에선 누구나 자랑스럽게 우리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보수 정당이 이끌어냈고 산업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화를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레거시를 이끌어 가겠다, 이어받겠다라는 뭐 그런 측면으로 저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요. 장동혁 대표도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해서 첫 일정을 가졌습니다. 마트를 찾아갔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데 그 선물용 세트 대과용 정품 이런 비용이 많이 떨어져서 선물용 굉장히 비싸요. 작년 비해서는 가격이 좋아요.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잘 듣고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과 음성만으로 보면은 살은 조금 빠진 것 같고 음성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조영술 대변인 일단 첫 일정 건강은 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뭐 당연히 건강 안 좋죠. 그 네. 실제로 그 옷이 뭐 접힐 정도로 이제 바지가 많이 접힐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산소 포화도도 많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심박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당 대표로서 지금 실제로 조금 더 쉬셔라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하고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제 당내 새 신책 만들어서 이제 당면 교체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체제로 이기는 선거하겠다라고 이기는 변화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고 예. 그게 지금 지연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 밥상에는 그 당이 변화된 모습들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당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리해서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트를 간다는 거는 물가는 민생, 경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심을 하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설 밥상에 이제 여론을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모든 일정은 예. 그 어떤 걸로 시작하냐가 이제 정확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 동향을 본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환율 급등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제1야당으로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리고 설 밥상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는 국민의힘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당의 변화도 민생에 초점을 둬서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복귀에서 행보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당장 내일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하느냐 마느냐인데 조영수 대표는 어떻게 예상하면 돼요? 내일? 뭐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 현재로서는 뭐 당내 이제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조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단식 기간 동안 실제로 좀 단식장을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예. 당 내에서는 이제 온건한 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확실한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왜냐면 이건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담백한 이제 사과를 하길 원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직 이게 결론이 나기 전에 대규모의 또 집회까지 발생하면서 조금 이제 논쟁이 될 만한 발언들이 그 집회 내에서 많이 중간에요.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내에서는 이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무력행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확산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좀 어떻게라도 좀 정치적으로 풀어라라는 이제 그 당원과 이제 그 주요 당원들의 일부 요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것이 이루어질 상황으로 보이지는 현재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는 게 체감적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제명 의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짐을 조금 던 거고 그러면은 조 대표 시기만 남은 거네요. 시기만. 뭐 제명을 할지 뭐 정식으로 풀지는 제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징계의 당사자였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 그 여론을 반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이거 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그 윤리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걸 갖다 추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그대로 수용하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한은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라라는 뭐 당내외의 의견 네.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그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역학관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풀기 위한 노력, 포용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분명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스럽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고 그 이후에 뭐 그 단식 현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부수적인 문제였다고 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풀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예. 각자의 결심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동혁 아니, 왜냐면 대표는 오세훈 시장도 그랬잖아요. 오늘이라도 만나라고. 그럼 오늘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네. 정치라는 게 어떤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만나서 그러면 제명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네. 그것을 윤리위원회 반려시키거나 하면 될 텐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낮다. 보고 장동혁 대표는 제명하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당하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내일 최고위원회 분위기만 놓고 보면 최고위원회 안건이 의결돼서 제명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당원으로서 제가 이건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제가 아까 이제 무력행사라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무력시위라는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나왔던 일갈의 목소리들이 예. 전혀 이거는 뭐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어쨌든 정치라는 게 단 1분 전까지라도 이제 드라마틱한 그러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제 팬덤, 지지자들이 정치인을 미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그 작용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거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이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감정이랄까요?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감정도 상당한 골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시작된 건 아무래도 그 본인들의 정치적 후견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예.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어게인을 비롯해서 강성 보수층이 대표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강성 팬덤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이게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의 개인적인 감정들도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 본인들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그러니까 상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근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이제 보수 지역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일은 이제 만약에 내일 결정이 난다면 제명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정치적인 파장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앞서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설 밥상에 설 민심 밥상에 민생의 문제를 국민의힘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징계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한 전 대표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마도 낼 거고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과거 이준석 시즌2, 이준석 쫓아낼 때 어땠습니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설 밥상에 그냥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 투쟁이 고스란히 그냥 떡국 대신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 지방선거는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그 위험성을 안고서도 굳이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또 굳이 그런데도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사실 봤을 때 상식적으로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말로 권력 투쟁이 치열하구나. 네. 서로 죽이지 않으면은 그 당내의 권력을 못 잡는가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게 과연 치유가 되겠느냐. 네. 이런 이제 생각마저 드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다 자신이 지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봐야죠. 한동훈 전 대표 2월 8일에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하잖아요. 잠실 학생체육관 빌려서 한 2만 명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다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2월 8일에 하겠다는 게 공교롭게 이 제명 정국과
물린 것이지 예. 이것을 겨냥해서 2월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하지만 시국이 그렇잖아요. 2월 8일이면 뭐 내일 제명이 이루어진다면 제명 후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기고 또 더군다나 그 일주일 후면 그 설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얘기 뭐 합니까? 추석 민심, 설 민심 이거 잡아야 본인의 지지세 또 아니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설 지나면 바로 지방선거 전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보관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당명도 교체하고 뭐 그런다고 하겠는데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결심이 어느 정도 섰다고 전제를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장애 집회 있고 토크 콘서트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오늘처럼 그냥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제명은 거의 제명이 되겠구나는 본인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뭘 정치적 위치를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묻는 한 수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결척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 지도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끌고 갈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개척해가는 길이지 그 기로에 한동훈 전 대표도 있다고 봐야죠. 예. 근데 강성필 선생님 저는 좀 여기 하나 걸리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명이 입장을 냈어요. 징계 철회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 지금 뛰어야 되는 분들이 제일 답답할 수 있거든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분은 좀 순진한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당협위원장들 어떻게 뭐 사과하고 제명 처리하고 이거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그냥 한동훈 전 대표 측 비주류가 그냥 물러날 때예요. 지금은 주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그냥 비가 쏟아지면 맞을 때예요. 자꾸 뭐 어디 가서 토크 콘서트 2만 명? 설마 2만 명 온다고 합시다. 뭐 달라집니까? 오히려 이게 나중에 발목 잡는 일이 될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비 맞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되냐 안 되냐 뭐 2만 명이 채워질까 안 채워 이런 거 관심 없고 이미 한 2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아마 구정 밥상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한 후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냐 안 하냐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의 어부지리로 될까 국민의힘이 이길까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될까 지금 이게 관심사예요. 벌써부터. 근데 무슨 당협위원장들 모여가지고 무슨 한동훈은 사과하고 여기는 제명 처리라 이거 지금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 논리상 한 명이 이제 물러나야 돼요. 이제 둘이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중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논의가 지방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냐 안 하냐 출마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되는 거냐 국민의힘이 되는 거냐 한동훈 전 대표가 영웅적으로 살아 돌아오느냐 이런 것이 관심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그 뭐 이제 합리적인 말씀 많이 주셨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대구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 말씀 전체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러한 희망사항은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한테 그냥 죽어라 그냥 거의 뭐 그런 얘기인 거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가처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이 이제 자기가 속했던 당을 상대로 법적 쟁점을 벌여가지고 거의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수를 주지 않는 게 좋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내의 많은 단체장들 그리고 이제 의원들 그리고 주요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하냐는 본인의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정치력일 수도 있는 거고. 조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이랑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게 무당층 부분이 줄어든다는 건데 리얼미터에 가면은 이런 현상을 실제로 당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지난 대선이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바로 직전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이걸 다 봤었을 때 예. 선거에서 좀 띄어져 있을 때는 선거를 기점으로 거리가 좀 있을 때는 ARS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계엄이라는 사태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직접 묻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격차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ARS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 예. 이걸 봤었을 때도 그 소위 말하는 전화 면접보다는 훨씬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들로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리얼미터라는 이 조사 결과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 곡선을 보여주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당이라던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여론조사의 숫자는 그 단순하게 몇 프로 차이냐가 아니라 이게 곡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제 단식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 지표를 유지하고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설 밥상에 변화되는 개혁에 대한 모습들, 변화되어 있는 그런 쇄신의 모습들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 전화 면접과 ARS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응답률이에요.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갤럽 같은 경우는 12.3%였고 그러네요. NBS는 20.2%였습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4.1%예요. 이 응답률의 차이에서 뭐를 읽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보수는 결집했지만 중도 외연은 멀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들 적극적으로 이 ARS 전화에 응하는 사람은 전화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 응답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ARS 여론조사를 나오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뭐냐? 그래도 민주당이 지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이 지는 여론조사 갖고 이번 지방선거 치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그래서 ARS 여론조사가 우리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거 만족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ARS 여론조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주 녹록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당내에서 뭐 위안 삼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어찌되었든 뭐 ALS가 됐든 전화 면접이 됐든 국민의힘이 현재 지고 있는 조사가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이제 채찍질로 보고 있고 모든 여론조사가 전부 다 다운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올라가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하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니 이게 제일 안 좋은 것만 있으니까 이것만 나열해가지고 하는 것은 정당 쇄신의 길에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